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눈웃음만으로도 빛나던 얼굴이 이제는 웃지 않아도 주름이 먼저 보이고 피부는 왠지 모르게 푸석하고 탁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라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위로해 보지만 속은 그렇지 않죠. 자신감이라는 건 때로 피부 한 겹에서도 시작되니까요. 오늘은 그 한 겹의 기적, 바로 바세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냥 입술 트지 말라고 바르는 연고쯤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놀라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73세순의 여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덧대도 가려지지 않는 팔자. 주름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다면서 혹시 바세린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물으셨죠. 자신도 옛날엔 피부 좋단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젠 거울 보는 게 무서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바세린 통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효과 있습니다. 단 바르게 쓰신다면요. 사실 바세린이란 건 그리 대단한 약은 아닙니다. 가까운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지요. 그런데 이 평범한 연고 하나가 제대로 쓰면 여러분 얼굴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십니다. 특히 60대를 넘기고 나면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머금는 힘도 약해져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도무지 흡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은 여전히 건조하고 푸석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기에야말로 바세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피부 변화가 은근슬쩍 다가오죠. 거칠어진 손등, 웃을 때 더 깊게 파이는 눈가, 예전엔 없던 주근깨나 검은 반점 같은 것들까지. 그런 걸 볼 때마다 자꾸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피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해지는 노년기에는 강한 성분보다도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단순한 성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세린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에 좋은 건 다 영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워도 뚜껑이 없으면 금방 마르듯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분크림을 발라도 그것이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세린은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뚜껑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만 들어도 뭔가 좀 단순하죠?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진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피부는 자체적으로 수분을 잘 머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수분을 보충하는 것보다 그 수분을 오래도록 붙잡아 두는 기술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지켜봤고 바세린을 바른 후 확연히 나아진 사례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그냥 입술에나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입술뿐만 아니라 눈가, 팔자주름, 목주름, 손등까지. 바세린이 닿아야 할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세린은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세린을 그냥 바르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는 법, 다시 말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세린의 진짜 효과는 단순히 피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피부보다 더 먼저 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 문제보다도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감과 당당함 때문에 더 큰 불편을 느끼시거든요. 사진 찍기 싫어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부터 쓰게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통해 피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옅어지면서 생기는 변화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바세린을 어떻게, 어디에, 언제 바르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바세린을 바르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을 함께하면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마법의 연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5분의 습관이 얼굴뿐 아니라 인생을 조금 더 환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분명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저 입술 트면 바르는 줄만 알았던 바세린이 어떻게 피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쓰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우선 바세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수분 크림처럼 생각하고 그냥 덜어서 얼굴 전체에 바르곤 하시는데, 사실 바세린은 막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을 지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맨 얼굴에 바르면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마치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화분에 뚜껑을 덮는 것처럼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가장 먼저 세안을 하신 후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요즘은 토너 대신 미스트를 가볍게 뿌리는 분들도 많죠. 그 다음에는 수분크림이나 젤 타입의 보습제를 얇게 바릅니다. 여기까지가 물을 채우는 단계라면 이제 마지막이 뚜껑을 덮는 순서, 바로 바세린입니다. 손가락에 콩알만큼 덜어서 손바닥 열로 살짝 녹인 다음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함이 쉽게 드러나는 부위에만 살살 두드려 주듯 바르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자체의 회복력도 느려지기 때문에 자극이 쌓이면 염증이나 붉은기가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위만 얇게, 정성껏,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바르느냐도 중요해요. 사람 피부는 밤에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에겐 황금 시간대라고 하죠. 이 시간에 바세린을 발라두면 잠든 사이에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과정을 훨씬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얼굴 부위에 바세린을 다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얇고 자극에 민감한 곳, 다시 말해 노화가 먼저 시작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눈가 주름, 입가 팔자선, 목의 가로 주름, 그리고 손등까지. 이 네 군데가 바세린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특히 손등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위가 손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중요한 곳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배웠던 어르신들 중에도 이 네 곳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 인상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화장품에 큰 돈을 쓰셨는데 이 간단한 루틴으로 더 큰 만족을 얻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바세린은 단순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너무 자주 바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바세린은 매일 바르는 제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격일로 사용하는 걸 권해드려요. 피부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겨울처럼 공기가 건조한 계절이나 난방을 자주 하게 되는 집안 환경에서는 조금 더 자주 바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게 피부에 부담을 덜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하셔도 바세린을 무턱대고 바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외출하셨다가 오히려 트러블이 생겼다고 오시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밀폐력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대기 중 오염물질이 피부에 더 쉽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밤에만 사용하시고 아침에는 가벼운 수분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처음부터 너무 큰 부위에 바르지 마세요.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두셨을 때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부터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얇아진 분들일수록 이런 테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바세린은 하루 이틀 써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제품이 아니에요. 적어도 3주 이상은 꾸준히 써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뭐가 달라졌지?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거울 속 당신의 표정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주름보다 더 선명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이처럼 바세린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순서 지키기, 부위 집중하기, 사용시간 지키기, 양 조절하기, 주기적 사용하기.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피부가 변하면 얼굴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건 제 진료실을 거쳐 간 수많은 분들이 몸소 경험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인생이 조금씩 환해지는 거죠. 이제 바세린을 사용할 때 피해야 할 주의사항과 더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팁까지 함께 나눠 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세린 사용법이 아무리 정확하고 간단해도 실생활에서는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못 보거나 간혹 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실수 사례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올바르게 쓰면 정말 좋은 도구지만 잘못 쓰면 그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먼저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수분크림을 생략하고 바세린만 바르는 경우입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할수록 바세린만 발라놓고 왜 피부가 더 당기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세린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미 피부에 들어가 있는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먼저 수분을 충분히 채우고 그 위에 바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치 장독에 장을 담을 때 뚜껑부터 덮는 게 아니라 속 재료를 먼저 잘 채우고 마지막에 덮는 것처럼요. 또 하나,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외출하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낮에는 먼지와 자외선, 대기 오염이 많죠. 바세린은 밀폐력이 강해서 이런 오염물질이 피부에 더 달라붙기 쉬워요. 그래서 바세린은 낮이 아니라 밤에, 그것도 자기 전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잠든 동안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려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때 바세린이 보호막처럼 작용하면 회복이 더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낮에는 가벼운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하시고 바세린은 꼭 저녁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많이 바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얼굴 전체를 덮을 만큼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바세린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콩알 반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손바닥에 녹여 얇게 펴 바르셔야죠.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숨이 막힌 피부는 오히려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좁쌀처럼 작은 트러블이 한두 개씩 올라오기도 하고요. 적절한 양을 고르게 바르는 습관, 그게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피부가 얇고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는 건 오히려 손해입니다. 피부는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얇게 꼭 필요한 부위만 정성 들여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마치 음식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양념보단 정갈한 집밥이 속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과 비슷하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첫 사용 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안전한 성분이지만 간혹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 뒤나 팔 안쪽 같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안심하고 얼굴에 써도 됩니다. 이 간단한 확인 과정이 앞으로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걸 계속 바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하고 궁금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피부 상태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꾸준히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피부결이 고와지고 당김이 덜해지고 눈과 주름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단 기대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이틀 만에 주름이 쫙 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바세린은 마법이 아니라 습관이니까요. 마치 매일 밥 먹듯 하루의 끝에 피부에 잠깐의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이 쌓여서 얼굴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의 자신감, 그런 것들이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80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화장대를 지나칠 때마다 눈길을 피했는데 요즘은 일부러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세린이 피부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고를 단순한 화장품이나 보습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매개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변화가 바세린이라는 물리적인 도구를 넘어 어떻게 마음의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얼굴 표정까지 바꾸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그건 단지 피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 이왕 시작하신 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변화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바세린이 피부를 바꾼다. 그 말만 들으면 너무 간단하고 심지어는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와 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작은 연고 하나가 단순히 얼굴의 겉모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변화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말이죠. 피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드러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혹은 내가 요즘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게 전부 피부에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피부 관리는 거울 앞에서 시작되는 마음 관리라고요. 거울을 볼 때, 아, 나 참 많이 늙었네 하고 한숨 짓는 대신 그래도 오늘도 고생 많았어 하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하루의 끝에 자신을 토닥이는 의식,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행위인 거죠. 바세린을 손에 들고 손바닥 열로 살살 녹이면서 내 얼굴에 닿는 그 순간, 사실은 피부보다 마음이 먼저 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80대가 넘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예뻐지려고 화장을 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피부를 챙기고 있어요. 참 깊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갖춰야 할 건 값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세린을 바를 때마다 한마디를 덧붙이길 권해드려요.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한 문장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얼굴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옅어지는 것도 좋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표정이에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얼굴 근육도 긴장을 풀고 눈빛도 훨씬 더 따뜻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주름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실천하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만 바세린을 써보셔도 좋고 손등부터 시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5분, 그 시간이 쌓이면 피부뿐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 하나씩 펴지게 됩니다. 그게 하루의 끝을 나답게 마무리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 화장품을 써봤지만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면 오늘부터 이 단순한 방법을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확인하는 건 결국 남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시술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 바르는 조용한 손길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결국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존중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응원입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바세린을 손에 덜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마음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